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만호입니다. 계속해서 예상 체결가 보고 오겠습니다. 네, 간밤 미증시는 3대 지수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보였기 때문에 아주 큰 시장의 변동폭이 보이진 않았습니다만 연준 총재들의 발언이 조금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이 최소 한 번은 더 남았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이 오를 때 확실하게 오르지 못하고 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지부진한 흐름 내내 보이면서 0.04% 약보합권에서 마무리하는 모습까지도 함께 보여주는 모습 확인이 됐는데요. 자, 거기다가 이유는 반도체 지원을 62조 원 투입한다라는 계획을 밝혔는데 아시아 쪽에서 오히려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 어떻게 보면 좋을지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전일장 우리 증시는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현재 예상 체결 지수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일단 양시장 강보합권 내에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먼저 보시면요. 0.16% 강하게 출발하면서 2,575.17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보시면 0.14% 역시 강보합권 내에서 출발하면서 910포인트 선 위쪽 지켜주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양시장 예상 체결 지수는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출발해 줄 걸로 보이고 있는데 과연 우리 시장 실제로 개장 직후 뚜껑을 열어봤을 땐 어떤 흐름 보여줄지는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1위부터 5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만 보합 출발 준비하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모두 상승불 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은 역시 LG화학인 것 같네요. 시가총액 5위에서 4위로 올라서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 살펴보면요. 전일장에서 0.46% 강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시가총액이 390조 원가량 되는 삼성전자죠. 그런데 최근에 2차 전지 열풍에 2차 전지 종목 톱10 종목의 시총을 모두 합치면 삼성전자의 시총을 뛰어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은 편이고요. 계속해서 자, 그리고 삼성, SDI라던가 포스코홀딩스 이런 기타 등등의 탑10 종목들을 모았을 때 시총이 397조 원가량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시장에서 그만큼 2차 전지 쪽에 많은 돈이 몰려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바이든 미 행정부도 역시 반도체법 지원금 이슈가 있는 상황인데 자, 현지 시간 17일 미 상무부에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원금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중에서 지난 14일 기준으로 모두 200개가 넘는 업체로부터 신청서가 접수가 됐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자, 물론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의향서 제출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내놓고 있는데 자, 이번에 미국 반도체법과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던 부분은 반도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수율에 대한 공개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SK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는 후공정 쪽이기 때문에 수율까지는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는 없어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수율을 공개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안고서 과연 반도체법 지원금을 받는 선택을 하게 될지 계속해서 좀 지켜보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SK하이닉스도 한번 살펴볼게요. 전일장에서 1% 넘는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0.68% 강한 출발 예상되면서 88,200원에 오늘장 문 열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물론 삼성전자의 감산 발표 이후에 SK하이닉스도 주가가 덩달아서 뛰어오르는 모습은 보여줬습니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최근의 흐름을 보면 조금은 주가가 엇갈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외인들의 수급에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외인들이 매수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어제 수급이 조금 들어왔다곤 하지만 계속해서 외국인이 덜어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가 조금은 엇갈리는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에서 상당히 큰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 두 양대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코스피 상승을 두 종목이 이끌어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는 지금 자금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외국인들 수급도 삼성전자 쪽으로 조금 더 몰리고 있다라는 부분이 달갑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 인공지능, 이 AI 서버 수요의 성장에 힘을 입어서 SK하이닉스가 올해 고대역폭 메모리 HBM 시장의 53% 정도를 점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 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 지금 AI 서버 출하량의 강력한 성장, HBM 수요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자, 지금 HBM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D램입니다. D램을 수직으로 많이 연결해서 기존 D램보다도 데이터 처리 속도 더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SK하이닉스 지난해 6월부터 4세대 HBM3 양산을 시작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강력한 경쟁 상대라고 한다면 당연히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일 텐데 SK하이닉스가 HBM3에 있어서는 상당히 앞서 있고 그런 결과 53%의 점유율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트렌드포스의 보고서 내용도 전해드렸고요.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5위권으로 내려와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 전일장에서 조정이 좀 나왔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2.34% 하락이 나오면서 오늘은 0.5% 살짝 반등 나와주고 있고요. 80만 원에선 조금 못 미치는 가격대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과 SK화학 모두, LG화학 모두 0.17%, 0.36% 상승폭 보여주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자, 계속해서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삼성 SDI와 포스코홀딩스 빨간불 오늘도 켜주고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와 기아는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상하이 모터쇼, 오토 상하이 2023에 참가하고 있는데 지금 오토 상하이 중국 최대 모터쇼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6세대 각형 배터리를 선보였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로드맵도 선보였습니다. 거기다가 중국 시장에 처음으로 배터리 브랜드도 선보였는데 프라이맥스라는 브랜드입니다. 삼성 SDI 전일장에서 따라서 1.46%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은 0.13% 상승 출발하면서 76만 7천 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포스코홀딩스도 볼까요? 최근에 포스코홀딩스 주가 흐름 상당히 좋았고 전일장에서도 시장 출발할 때만 해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던 포스코홀딩스였는데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오늘은 다시 1.45% 뛰어오르면서 42만 500원에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지금 포스코 그룹주들 오늘은 과연 그 추이가 어떨지 계속해서 프로그램 매매 동향 살펴보시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은 지금 표정 어떤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모두 하락으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LNF만 유일하게 빨간불 켜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임원이 또 매도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자사주를 시장에 내놓았다라는 것은 보통 주가 하락의 시그널로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어제 또 종목 토론방에서 이 소식으로 상당히 좀 들끓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고점 신호가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불안해하던 상황에서 자사주 매도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추가적으로 0.84%, 1.83%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은 좀 파란불 켜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LNF는 전일장 3% 상승에 이어서 오늘도 1.84% 상승 출발 33만 1,500원에 오늘장 문 열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계속해서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도 빠르게 지켜보도록 할게요. 셀트리온 그룹주들 최근에 다시금 좀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0.738% 조정 나오고 있고 전일장에서 좀 조정이 크게 나왔던 게임주들은 오늘 상승 출발 준비하고 있네요. JYP 엔터테인먼트는 그대로 8위 지켜주면서 87,800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장 출발했습니다. 현재 시간 9시 14초 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지금 원달러 환율 0.57% 높게 움직이면서 1,318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예상 체결 지수 살펴봤을 때는 소폭 상승 출발하면서 움직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였던 우리 시장이었는데 자, 하락 출발하네요. 코스피 0.04%, 코스닥은 0.02%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는 양시장입니다. 코스피 2,570.61포인트로 출발하고요. 코스닥은 908포인트, 910선 깨지면서 출발합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다시 힘내주면서 상승 전환했고 오늘 좀 대형주 위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지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 조금 상승폭 더 크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 어떤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앞서서 살펴봤던 대로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약보합권에서 좀 대체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0.15%, LG에너지솔루션 0.34%, SK하이닉스는 0.91%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LG화학도 오늘 좀 1%대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금융주들 실적 발표 이어지고 있는데 골드만삭스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실적 잘 나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금융주들 보시면 KB금융, 신한지주 모두 0.8%대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 금융지주도 0.17% 소폭이긴 합니다만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운수장비 쪽은 지금 어제 현대차와 기아 나란히 하락이 나왔는데 0.21%, 0.12% 조금은 소폭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완성차 업체들이고 다만 현대모비스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나쁘지 않습니다. 0.44%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조선 관련해서도 이슈가 좀 있는 상황인데 운수창고 업종 보시면 HMM 0.46%, 현대글로비스 0.43% 상승 나오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페노션은 오늘 좀 약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비금속 광물도 한번 볼까요? 최근에 철강주들 분위기 좋았고 특히 지금 구리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포스코 퓨처엠이 있죠. 포스코 그룹주도 오늘 강합니다. 1.18%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포스코 퓨처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 전반적인 상황 살펴봤고요. 자, 코스닥은 어떤지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까지도 1%대 낙폭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 초반에는 이렇게 좀 하락 흐름을 보였던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장 마감쯤이 되면 결국 상승으로 마감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LNF는 0.92% 강한 흐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쪽 보시면 전반적으로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아주 큰 폭의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지만 주성 엔지니어링, 하나마이크론 1%대 그리고 HPSP도 1%대 상승폭 보여주고 있는 모습 반도체 쪽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오늘 게임주들도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위메이드 2.2%가량 상승 나와주고 있고 카카오 게임즈도 소폭이긴 합니다만 0.49%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넥슨 게임즈 저희 방송에서도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1.15% 오늘 상승 나오고 있고 컴투스도 1%대 상승폭 보여주고 있는 게임주입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상황 보여드렸는데요. 코스피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소폭이고 코스닥도 역시 0.11% 하락 흐름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역시 약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세한 수급 동향을 결국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어떻게 좀 보여지고 있는지 강관우 앵커님과 함께 짚어보시죠. 자, 강 앵커님 지금 개장 시황 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자, 지금 코스피, 코스닥 시장 지금 명암이 엇갈리고 있는데 오늘도 보면은 여기 좀 보세요. 포스코 그룹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홀딩스, 퓨처엠, 인터내셔널, DX, 엠텍 모두 지금 빨간불이고 포스코 스틸리온만 최근에 좀 많이 달렸는지 마이너스 1%에 불과한 이런 조정인데 전체적으로 오늘 어제 계속적으로 포스코 그룹주가 대약진의 약진을 거듭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업종별로 봐도
지금 철강금속 그리고 비금속 광물 쪽에 계속적으로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시가총액부터 프로그램 매수를 기준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 21억 팔면서 지금 보합 정도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40억 팔면서 마이너스 0.5, 하이닉스도 플러스 0.3에 불과하죠. 프로그램 매수 아주 미미합니다. 어제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올랐습니다만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좀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금 교차하고 있는 그런 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고, LG화학 최근에 그 뭐 양극재, 음극재 이런 데까지도 관련 비즈니스를 좀 넓혀가면서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리포트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목표가의 그 괴리도는 그렇게 차이가 많지는 않아서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았던 종목인데 오늘은 마이너스 0.7% 밀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좀 53억 정도 이렇게 팔고 있네요. 자, 포스코홀딩스 연일 그 외국인들이 팔고 있죠. 오늘도 프로그램 쪽에서 69억 프로그램 매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프로그램 매매가 기계적인 공매도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이걸 판다고 해서 뭐 시장을 다 파는 게 아니고 이 정도 팔면 딴 쪽에서 좀 사는 주식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감상을 하시면 되고요. 같은 이름의 포스코 퓨처엠은 오늘도 플러스 3%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쪽의 시가총액으로 가서 보시면 오늘도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외국인들이 계속 프로그램으로 팔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27억 팔았고, 에코프로 127억, 그리고 LNF도 67억. 전체적으로 지금 팔자 분위기죠. 그래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지금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2.7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쪽에서는 지금 물량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로 가서 좀 볼게요. 오늘은 50억의 지금 순매수를 보이면서 두산 애니어빌리티 이쪽에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은 KB금융, LG전자 이 순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로 보이는 것 같은데 30억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EID 오늘 8%나 오르네요. 그래서 오늘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에 보시면 오늘 위메이드가 16억의 순매수를, 프로그램 순매수를 보이면서 4.7% 이렇게 오르고 있고, 메디톡스는 뭐 최근에 리포트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조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FM 가이드라는 데를 가시면 거기 이제 가장 핫하게 볼 수 있는 관심 종목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메디톡스였거든요. 외국인들은 기계적으로 지금 10억 정도를 사고 있는데 오늘 주가는 최근에 좀 올랐나 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밀리는 이런 감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프로그램 순 매도로 가서 보시면 포스코 쪽 퓨처엠 오늘은 프로그램 순 매도입니다. 91억을 팔고 있는데 주가는 4% 이렇게 올랐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프로그램은 매도입니다. 그런데 3% 이렇게 올라 있다. 아까 포스코 홀딩스 말씀드렸죠. 포스코 홀딩스도 매도인데 오늘 올라가고 있다. 자,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에코프로 많이 팔고 있죠. 139억 팔면서 마이너스 1.8, LNF도 88억 팔아가지고 강보합 요 정도. 그리고 포스코 DX 오늘도 뭐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포스코 DX가 뭐 하는 회사냐면 SI 업체입니다. SI 업체 뭘 하는지는 몰라도 최근에 주가가 덩달아서 이렇게 좀 너무 강하게 오른 면에 있어서 저희 증시8, 증시9에서 계속 말씀드리죠. 덩달아서 오른 것들은 정리하고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참고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다시 업종으로 돌아와서 마무리를 해드리자면은 오늘은 철강금속, 비금속 광물 이쪽이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투자 주체로 봐도 외국인은 오늘 거의 900억 정도 이렇게 현물 시장에서 팔고 있고, 선물은 2,600계약 정도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스피는 선물이 좀 받쳐주고 있어서 그런지 0.3% 강세, 코스닥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강박 정도, 이 정도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자세한 프로그램 매매 동향, 전반적인 수급 동향 강관우 앵커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지금 포스코 그룹주들 약진에 거듭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자, 특히나 포스코홀딩스는 저희 증시 후 마지막에 이어지는 코너죠. 이 센티멘탈 펀더멘탈에서 언급이 된 이후에 꾸준히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게임주 상승에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매수세가 위메이드 쪽에 들어오고 있고 현재 주가 상승을 좀 견인하고 있는 모습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보톡스 7년 전쟁의 주인공이죠. 메디톡스도 프로그램 매매에서 특징적인 모습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일단 코스피 쪽에서는 기관 매수세도 함께 유입이 조금 소폭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에서는 개인 매수세가 역시 오늘 제일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장 시황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실시간 특징주 짚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계속해서 상승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피는 상승 전환을 해서 0.28%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계속해서 치고 올라오려는 모습들 포착은 되고 있습니다만 양시장 모두 보합권 내의 움직임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실시간 특징주 짚어봐야 될 텐데, 오늘은 이분과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께 실시간 특징주 자세하게 짚어드릴게요. 스탁솔루션의 이슬희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이슬희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 흐름 보면 역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인 개장 시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우선은 좀 여전히 개별 종목 선정이 중요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빅 이벤트를 앞두고서 좀 관망하는 좀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증시 역시도 혼조세로 좀 마감을 했고요. 국내 증시 역시도 현재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 굉장히 좀 미미한 모습인데 오늘 역시도 좀 강한 상승보다는 좀 혼조세로 마감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일 또 굉장히 중요한 발표일이 또 있죠. 바로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는 만큼 오늘은 조금 보수적인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당분간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에도 영향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테슬라 1분기 지금 예상 실적이 좀 소폭 하회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들의 중장기적 성장은 어찌됐든 필연적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이제 철강주들이 굉장히 강세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러한 시국에도 좋아지는 업종이 어떤 것이냐라고 이제 본다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철강주 정도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철강 수요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기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현재 중국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좀 회복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에 따라서 이 철강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철강 관련주들 여전히 기대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현대제철 이 정도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방산주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방산주도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최근 금요일에 이제 또 빅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부에서 이 K방산 수출에 대해서 또 이제 협력 회의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앞으로 또 시장에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산주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대표적인 이제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이어가고 있죠. 자, 이 원인이 바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코스닥 쪽에서 중소형주 위주로 바이오주라든지 2차 전지 관련주들로 수급이 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바이오 관련주들도 굉장히 종목을 선택을 잘 하신다면은 단기간에 좀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섹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한미약품 위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우리 시장 지금 뭐 소폭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이슬이 전문가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테슬라도 실적 발표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종목들 지켜보시면 좋겠고 특히 앞서서 저희 증시 8에서 오늘 AI 대 인간 코너에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중국 리오프닝도 활발하게 재개가 되면서 철강주들 뛰어오르는 모습 확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중국 리오프닝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님들도 요즘에는 많이 체감을 하실 것 같은 게 미세먼지가 다시 심해졌어요. 자, 그런 만큼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로 중국의 어떤 경제 활동 재개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으로 다시 들어섰다라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방산주에 최근 조용하면서 또 꾸준하게 외인 매수세도 함께 유입이 되고 있는 만큼 방산주도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 양시장에서 포착이 되고 있는 실시간 특징주들 어떤 종목들 있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먼저 코스피에서 포착된 특징주들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어제 센티멘탈 펀더멘탈 종목을 통해서도 안내를 해드렸던 종목이죠. 자, 그리고 LG전자, KB금융, EID, 이수화학 이렇게 5종목이고요.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개장 특징주 탑5,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랜만에 만나네요. 유일에너테크, 위메이드, 메디톡스, KH, 바텍까지 총 10개 종목입니다. 네, 코스피 개장 특징주 탑5 종목, 반가운 종목도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어제 증시 9에서 전해드렸던 센티멘탈 펀더멘탈 종목이었고 오늘 상승이 바로 또 나와주고 있네요. 그리고 LG전자, KB금융, EID, 이수화학 이렇게 5종목이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슬이 전문가님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이수화학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무래도 또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좀 관심을 두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 사실 이런 실적 부분들을 좀 살펴보셔야겠죠.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이제 분류가 되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좀 수급이 많이 들어온 상황이죠. 최근에는 이제 전고점 63,000원까지 갱신을 하고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테마에 대한 기대감 으로 급등을 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적 부분을 좀 봤더니 일단 영업이익 부분이 2020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올해 역시도 이제 좀 적자 지속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실적 부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 여전히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들은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테마로 인해서 이제 급등 정도는 좀 가능하겠지만 전고점 이상 넘어가기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가 역시도 조금 굉장히 비싼 가격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실적으로 연결이 되느냐 이 부분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4만 원대 이제 이탈을 하는지 이 부분을 좀 지켜보셔야겠고 추가적으로 이 종목은 3만 원 이하대까지 내려온다면 단기 반등을 노리고 접근 가능하겠지만 지금 가격대에선 들어가기에 좀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특징주 중에서는 좀 조심하셔라라는 의미로 이수화 꼽아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차전지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2차 전지가 매일매일 이슈에 올라오고 저희도 사실 실시간 특징주 전해드리면서 2차 전지 종목이 없었던 날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실적 면에서 고평가 구간을 지나고 있는 이수화학이기 때문에 오늘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3만 원대 좀 진입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좀 접근이 가능하겠고 지금 가격대는 좀 높아 보인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에서도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텐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랜만에 좀 저희가 만나보게 됐고요. 유일에너테크, 위메이드 앞서서 저희 개장 시황할 때 프로그램 매매 들어오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메디톡스 그리고 KH 바텍까지 총 5개 종목인데 자, 이 중에서는 이슬이 전문가님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위메이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전에 이야기해 주셨었잖아요. 네, 굉장히 많이 언급을 드렸는데 좀 이제서야 수급이 굉장히 활발하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 바닥권에서 이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게임주들 같은 경우 이제 좀 가치주로 분류가 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성장주들이 굉장히 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가치주들이 가기에 굉장히 좀 좋은 환경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거의 대박 실적을 좀 기록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국 게임주의 특성상 신작 출시가 많아야지 그만큼 이제 기대감들이 몰리겠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모멘텀이 생겨나는데 사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주들이 이런 이제 신작들이 굉장히 좀 부족했었죠. 네, 신작 출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연기가 되었었고 이런 부분들이 올해 상반기부터 몰려서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가 게임주 투자하시기에 굉장히 좀 적기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서도 저는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이제 변동성이 좀 강하다 보니까 현재가부터 55,000원대까지 분할 매수 구간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75,000원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에도 이슬이 전문가님께서 위메이드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이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올 한 해 게임주 보신다면 위메이드 보시면 좋겠고 가격 전략도 함께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과연 이 종목 오늘 따라가도 될지 말지 결정해보는 따라가 말어 코너입니다. 자, 오늘 따라가 말어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따라가 말어 첫 번째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손에 잡는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들려오고 있는 LG 디스플레이인데, 자, 이슬이 전문가님, LG 디스플레이 따라갑니까 말아야 됩니까? 따라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워낙에 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에서도 저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사실 1분기 실적은 좀 기대치 이하로 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LCD 패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에 따라서 지금 소비 수요가 많이 감소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LG 디스플레이의 상반기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아무래도 매출액, 영업이익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단 소폭 하회를 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좀 하반기부터는 충분히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OLED 관련주들 다시 한번 좀 눈여겨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현재 LG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 이런 대형주들 역시도 현재 다시 한번 OLED에 대한 투자를 활발하게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이제 LCD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OLED 가격이 굉장히 좀 저렴해진 것도 하나의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현재 또 LG전자에 대한 그 차입을 통한 자금 조달 이슈도 또 있죠. 이런 부분들이 좀 재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LG전자로부터 1조 원 정도의 차입을 또 단행을 했고요. LG전자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금융권 그리고 고객사들로부터 또 추가적으로 2조 원을 차입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재무구조 개선에 있어서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또 하반기에 아이폰 15가 또 출시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LG 디스플레이의 어떤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아이폰 프로 모델용의 이제 패널에 점유율 한 50% 정도 차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하반기부터는 또 흑자 전환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하반기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가 구조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2024년부터는 본격적인 흑자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적자에서 흑자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에 굉장히 좀 최적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가 16,24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현재 16,500원 이하 때는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14,000원대까지 다시 한번 또 변동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범위를 두시고 분할로 접근을 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2만 원대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따라가 말어 첫 번째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였습니다. 지금 따라간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1분기 실적은 조금은 기대치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하지만 상저하고의 흐름으로 하반기에는 좋은 모습 기대가 되는 LG 디스플레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삼성전자와 OLED 쪽에서 협업할 것 같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이슬이 전문가님께서 아이폰도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아이폰은 늘 하반기에 새로운 신제품을 공개를 하고 있죠. 아이폰 15
코스닥도 모멘텀도 하반기에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는 만큼 LG 디스플레이 지금 시점부터 좀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매수가 16,300원 이하대에서 접근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오늘 16,250원대 현재 가격 형성해주고 있는 모습도 함께 확인이 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였고요. 두 번째 따라가마로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 종목은 하이브네요. 자, 이 종목 최근에 주가 흐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어제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자, 하이브는 따라갑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오늘도 이제 따라가는 종목만 좀 가지고 왔는데요. 네. 네, 하이브 역시도 좀 과거에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최근에 또 이슈도 굉장히 많이 됐었죠. 그래서 뭐 하이브가 현재 카카오한테 인수전에서 졌는데 이 종목 좀 악재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이제 하이브의 어떤 그런 중장기적 성장성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이제 카카오와 하이브 그리고 SM 엔터테인먼트가 현재 협력을 또 시작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이브에서 현재 이 아티스트 플랫폼이 위버스를 또 보유를 하고 있죠. 이 위버스에 현재 SM 아티스트들이 입점을 할 것으로 또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이브의 어떤 아티스트 풀이 굉장히 넓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 위버스의 성장 모멘텀도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버스 같은 경우에 이제 한 달 순수 이용자 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840만 정도였는데 올해 상반기부터는 무려 1천만 명을 또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 지금 고공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분기 중에 SM 아티스트뿐만이 아니라 해외 아티스트들도 입점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2분기 실적에 충분히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하지만 1분기에는 또 영업이익이 소폭 또 상회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실적 부분에 있어서 1분기에는 좀 기대치를 하회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가 변동성이 좀 커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때는 오히려 저는 좀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는 바로 2분기부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그리고 BTS 공백에도 앨범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하이브 같은 경우에 과거에 BTS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좀 높았었죠. 하지만 최근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줄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BTS의 어떤 공백 이외에도 사상 최대의 이런 앨범 판매량을 또 달성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어디서 기인을 했냐라고 보면은 최근에 이제 세븐틴이 굉장히 가파르게 또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에 따라서 현재 1분기 동사 앨범 판매량이 한 894만 장 정도 이제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2분기, 3분기까지도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세븐틴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개인 유닛 앨범을 제외를 하면은 사실 신보 발매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보가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면서 지금 현재 미니 이제 그 앨범 주문도 현재 400만 장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잘 팔리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 하이브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모멘텀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뭐 월드 투어 콘서트도 지금 재개를 한 시점이고 특히 이제 TXT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월드 투어랑 21회 정도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BTS의 어떤 개인 활동이 또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는 시기는 2분기에서 3분기부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3일 동안 조금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신규 관점에서 저는 좀 더 좋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과거에 이 종목을 한 20만 원대쯤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못 잡으신 분들은 사실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하시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실적 역시 작년보다 매출액, 영업이익이 소폭 상회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위버스 효과까지 또 더해지게 되면은 2024년에는 본격적인 양적 질적 성장이 또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가에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 역시 단기간에 조금 올랐기 때문에 소폭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범위는 현재가부터 20만 원대까지 분할 매수 구간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32만 5천 원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슬희 전문가님도 K-팝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평소에. 네. 자, 지금 뭐 K-팝의 위세가 정말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SM과 별개로 하이브 자체로도 충분한 모멘텀이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고, 자, 지금 뭐 카카오와 SM 위버스 협력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함께 짚어주셨고요. 자, 지금 이슬희 전문가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매수 가격보다 낮게 움직이고 있는데 20만 원대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만한 하이브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슬희 전문가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장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매일 9시 반 저희가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이렇게 코너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어제도 뭐 계속적으로 조회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서 제가 아주 신이 좀 나고 있고요. 오늘은 센티멘탈, 펀더멘탈 각각 한 종목씩 한화솔루션을 센티멘탈 주식으로 제가 이제 골라왔고 펀더멘탈 주식으로는 펜오션 이렇게 두 종목을 오늘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게 한화솔루션 이제 들어가기 전에 차트를 제가 좀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미국의 퍼스트 솔라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태양광 업체인데 최근에 주가 보시죠. 이게 빨간색으로 된 퍼스트 솔라인데 계속적으로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올라오다가 최근에도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IRA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가지고 태양광 쪽도 수혜를 받을 거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파란 줄로 이렇게 표시된 이 회사는 OCI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 그 증시8 증시9 시작한 지가 이제 5주, 6주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OCR을 벌써 2번인가 3번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초반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이렇게 올라갔죠. 근데 이거를 어디서 말씀을 드렸냐면 펀더멘탈 코너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펀더멘탈 코너는 기초 체력이 좋고 아주 저평가된 기업만 제가 이제 엄선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서 가장 지금 도드라지고 있는 게 OCI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센티멘탈로 가져온 겁니다. 한화솔루션. OCI보다는 좀 천천히 가고 있죠. 최근에 이 기간 동안에는 상장을 이제 그때 분할한다고 거래가 정지돼 있었죠. 거래가 정지돼 있다가 최근에 이제 거래가 재개되면서 이제 지금 그 관심들을 조금씩 이렇게 받고 있는 건데 자, 상상인 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목표 주가 67,000원이네요. 목표 주가 나왔는데 투자 포인트 크게 두 가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태양광 쪽에서 25년까지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지금 IRA 관련해 가지고 지금 분위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모듈을 캐파를 계속 늘릴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태양광 쪽이 그럼 같이 영업이익이 지금보다 2천억 정도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영업이익이 23년에는 5,500억 이렇게 보다가 25년에 7,500억 수준까지 이렇게 점차적으로 매년 한 20% 정도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도 올라갈 거고 두 번째는 25년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페브로 텐덤이라는 고효율 이런 거를 이제 개발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이 회사는 이쪽 태양광 쪽뿐만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화학 사업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학 사업도 턴어라운드 할 거다. 어제 뭐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뭐 GDP 4.5%가 나와가지고 4.0보다 우리 예상보다 높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 나오는 건데 화학 쪽에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고. 최근에 분위기가 조금씩 좋아지는 거는 크게 외국인이나 기관이 미동도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수급 한 3, 4일 정도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이 드디어 입지를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저가로 내려갈 것도 크게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가로 조금 내려간다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두셔도 좋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가져온 거고 주가 매력도는 제가 펀더멘탈 안 가지고 센티멘탈 정도로 가져온 이유는 주가 매력도는 OCI보다 뭐 덜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이렇게 밴드로 보면 중간 이상으로 좀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간 매력도 정도밖에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면서 골라온 주식이고요. 목표 주가 괴리율도 보시면 25%입니다. 최근에 목표 주가가 서서히 오르고는 있잖아요. 그죠? 서서히 오르는데 오르는 것만큼 주가도 이제 같이 조금 격차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25%의 이제 괴리율 정도밖에 안 된다. 보통 시장 평균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OCI 이런 것들은 훨씬 괴리도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태양광 쪽에서는 OCI를 우선으로 두고 그 다음으로 한화솔루션을 생각하는 그런 전략을 좀 세우셔도 좋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한화솔루션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펀더멘탈 주식입니다. 뭐 어제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고 오늘도 얘기하는 게 중국의 이제 1분기 GDP가 생각보다 잘 나왔다. 중국의 생산은 그렇게 뭐 좋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쪽에서 좀 경기가 리오프닝 따라가지고 좀 돌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증시팔에서 저희가 말씀드릴 때는 뭐 레저나 뭐 카지노나 여행이나 항공이나 이쪽을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펜오션도 보시면 이게 가장 관련 있는 지수가 BDI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화물 지수 요 지표인데 요거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이 해운 업종의 주가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거는 이거예요. BDI가 1분기에 이제 바닥치고 중국이 리오프닝 하니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 오를 거다, 좋아질 거다. BDI가 오르면 어떻다? 해운 지수도 해운 업종도 같이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아이디어거든요. 그리고 이 제가 펀더멘털로 가져온 이유는 밸류에이션도 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23년 BDI 지수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21년에 하반기 쪽으로 가면서 아주 강했었고 22년 검은색입니다만은 6월까지 강하다 쭉 내려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리오프닝 사이클이잖아요. 사이클 자체가 다르거든요. 22년하고 22년은 이렇게 내려온 사이클은 다시 락업, 그러니까 봉쇄를 하면서 쭉 내려왔던 사이클인 거고 23년은 반대로 풀면서 리오프닝을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사이클을 지금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제 주가는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BDI가 3분기까지는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지금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중국 관련해 가지고 뭐 레저, 카지노 이쪽만 보실 게 아니라 이쪽도 같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고 대신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 양지환 애널리스트는 뭐 운송만 20년 넘게 하는 이 애널리스트인데 목표 가격 8,000원을 해가지고 제목을 보시면 저점은 1분기 확인됐다. 이런 얘기고 2분기부터 업사이클 그러니까 올라가는 사이클이 이제 시작될 거다. 이런 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5월 중순까지는 BDI가 2,500포인트. 지금 아까 이게 보시면은 지금은 2,000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2,500선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커버를 했던 애널리스트가 오랜 이제 경험으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고 최근에 주가가 뭐 진동을 하고 있다가 조금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기관들이 이제 연초에 먼저 좀 샀고 조금 차익 실현을 하는가 싶더니 최근에 한 3, 4일 보시면은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사 들어오는 지금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체크하시고 조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밸류 좀 체크를 해야죠. 밸류를 보시면 빨간 줄로 보는 게 0.5배 PBR 선입니다. 가장 밑에까지 내려갔었잖아요. 내려갔다가 두 번을 이렇게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잠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BDI와 거의 사이클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작년에 이렇게 내려갈 때는 중국 락업하면서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리오프닝 하면서 이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밸류 사이클도 좀 체크를 하시고 자 목표 주가 괴리를 마지막으로 좀 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보다 좀 높죠?
38%. 시장에서 증권사들에서 나오는 목표 주가들을 대비해가지고 지금 괴리율이 여전히 38%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종목이 사실은 되게 시클리컬하거든요. 경기 순환적인 거예요. 경기 순환 주식들은 상당히 올라갈 때도 가파르게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가파르게 내려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내려가는 사이클이 아니고 올라가는 사이클이다. 이 점을 염두하시면서 펜오션을 좀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종목 센티멘탈로 한화솔루션, 펀더멘탈로 펜오션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한화솔루션과 펜오션, 센티멘탈, 펀더멘탈 코너를 통해서 전해드리는 새로운 종목이니까요.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강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좀 많은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상승 종목이 더 많은 모습 양시장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고 있고요. 4월 22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프로 주식리그 준우승 기념으로 임상현 전문가의 무료 강연회가 이어지니까요.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고 많은 정보들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시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